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곁에 사람이 있으신가요? 몸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말고요. 마음 옆에 있는 사람 말입니다. 힘든 날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 줘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 질문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른의 통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의 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로 풀어내는 곳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통찰들,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따뜻하고 단단한 위로가 이 채널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알면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집도, 함께하던 사람들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가장 깊이 들여다본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이고, 왜 떠나고, 무엇이 인연을 붙잡고, 무엇이 인연을 밀어내는지를 그는 유배지의 차가운 방 안에서 평생에 걸쳐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남긴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복을 구하지 마라. 내가 먼저 복이 되어라. 이 한 마디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지, 말이 적은 사람이 어떻게 결국 가장 많은 신뢰를 얻는지, 절제가 어떤 순간에 따뜻한 벽이 되고 어떤 순간에 차가운 벽이 되는지, 진심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그리고 인복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 안에 남김없이 풀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칭찬이 많은 사람 곁에 사람이 남지 않는 진짜 이유. 박일화 씨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63살인 그분은 입이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서예 수업에 들어서면 늘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선생님께는 오늘 글씨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옆자리 분에게는 그 브로치 어디서 사셨어요? 너무 예쁘다. 복도에서 마주친 분에게는 오늘따라 얼굴이 화사하시네요. 박일화 씨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웃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수강생들이 1층 카페에 모여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박일화 씨에게는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깜빡한 거겠지 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 되는 날, 박일화 씨는 혼자 복도에 서서 유리문 너머로 그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나는 매일 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 왜 나만 빠져 있는 건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을 혼자 끙끙대다가 동갑내기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다들 그러더라. 너는 누구한테나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박일화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칭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칭찬이 습관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칭찬이 아닙니다. 습관이 된 칭찬은 상대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누가 있든 비슷한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고 입이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습관대로 말하고 있는 건지. 그 느낌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처음에는 고맙던
칭찬이 나중에는 거리감으로 바뀝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마음으로는 이미 한 발 물러서 있는 그 거리.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거든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라. 읽지 않고 건네는 말은 바람에 날리는 꽃잎과 같다. 10번의 칭찬보다 딱 한 번 정확히 상대의 마음에 닿는 말이 오래 남습니다. 그 한마디를 건네려면 입을 여는 속도를 늦추고 상대를 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보지 않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 구조. 61살 조남식 씨는 공원 게이트볼 모임에 나온 지 2년이 넘었는데 운동 전 인사 외에는 먼저 입을 여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벤치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조남식 씨는 한쪽에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좀 차가운 분이구나. 그런데 그 여름에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65살 어르신이 운동 도중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주변 사람 여러 명이 괜찮으세요 하고 모여들었지만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때 조남식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무릎을 꿇더니 신발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발목을 살폈습니다. 가방에서 아이스팩을 꺼내 감싸주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천천히 일어나셔도 됩니다.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아무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전부터 조남식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이면 게이트볼 장비를 미리 창고에 넣어두었고 누가 물을 안 가져오면 자기 물을 건넸습니다. 그런 일을 말없이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잊혀집니다. 그러나 행동의 일관성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이 결국 사람을 붙잡는 자석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의 성실이 쌓이면 한 사람의 평판이 되고 평판이 쌓이면 인연이 된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심 없는 절제는 차가운 벽이 되는 이유. 63살 배인숙 씨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누군가 남편 이야기를 하며 목소리가 떨려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톤은 늘 일정했고 웃음도 크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절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배인숙 씨 앞에서는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날씨 이야기, 텔레비전 이야기, 음식 이야기까지는 괜찮은데 마음속 이야기가 나올 타이밍이 되면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동갑내기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남편이랑 좀 힘들어. 배인숙 씨가 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친구가 기다렸습니다. 뭔가 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인숙 씨는 커피만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 얼굴에 실망이 스치는 것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배인숙 씨에게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배인숙 씨가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평생 감정을 누르고 살아왔으니까요. 참는 게 어른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래서 진심이 있는데도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제가 습관이 되어버린 나머지 따뜻함까지 같이 잠가 버린 것입니다. 절제와 냉정은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둘 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절제는 감정이 있는데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고 나서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르는 것입니다. 냉정은 감정 자체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지조차 상대가 알 수 없습니다. 친구가 남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렇구나. 나도 그런 적 있었어. 한마디만 더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단한 조언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도 내 마음을 안다는 신호 하나만 보냈어도 친구는 문을 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제란 마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흘러갈 길을 고르는 것이다. 벽은 나를 지켜주지만 동시에 사람도 막습니다. 절제가 벽이 되지 않으려면 틈이 있어야 합니다. 그 틈 사이로 따뜻함이 새어나올 때 비로소 사람은 그 절제를 신뢰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손해를 보는 진심이 결국 인연의 문을 여는 원리. 64살 유정환 씨는 복지관 바둑 모임에서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둑 실력이 꽤 되는데도 상대가 실수하면 슬쩍 알려주었습니다. 거기 두시면 다음 수가 좀 어려워지실 텐데요. 모임 사람들은 처음에 신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길 수 있는 걸 일부러 놓치는 거지? 신기함은 금방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유정환 씨는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던 모임 회비 관리를 조용히 손들어 맡았습니다. 매달 회비를 걷고 장부를 쓰고 간식을 사고 장소 예약까지 도맡았습니다. 투명하게 내역을 공유했고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간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도 들었고 회비가 남으면 왜 남았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한두 달 하고 그만두었을 겁니다. 유정환 씨는 아무 말 없이 계속했습니다. 반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진짜인 것 같아.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 속셈이 있으면 벌써 티가 났을 거야. 가장 먼저 마음을 바꾼 사람은 의외로 모임에서 가장 승부욕이 강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둑을 두다가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유 선생, 다음 주에 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유정환 씨가 답했습니다. 그러시지요. 몇 시에 모실까요? 그분의 눈이 잠깐 붉어졌습니다. 사실 그 부탁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진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심은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마음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반응이 없으면 그만두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심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한 번만 더 버티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손해를 감수한 자리에 비로소 사람이 앉는다. 가장 단단한 인연은 이익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확인한 사람만이 진짜 곁에 남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복 없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세 가지 실수. 66살 천명자 씨는 스스로를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사귄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던 분은 다른 사람과 더 친해져서 멀어졌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은 이사를 가면서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천명자 씨는 그럴 때마다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나는 원래 인복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런데 천명자 씨를 오래 지켜본 사람의 눈에는 안타까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천명자 씨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세 가지를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둘러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회원이 있으면 한두 번 만나보고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런 사람은 성격이 차가운 거야. 그런데 그 새 회원은 그저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렸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천명자 씨는 이미 선을 그어버린 뒤였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벼운 농담 한마디에 목소리가 올라갔고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농담을 건넨 분이 당황해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진심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천명자 씨는 사실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속으로는 걱정이 되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나서면 오지랖이라고 할까봐, 진심을 보이면 약해 보일까봐 늘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친구가 한 달이나 나오지 않았는데 전화 한 통 없었고 친구가 돌아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물었습니다.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 친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달이나 안 나왔는데 전화 한 통 없었구나. 이 세 가지 실수는 따로따로 보면 대단한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이면 패턴이 되고 세 번이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저 사람은 늘 저래. 이 한마디가 상대의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관계는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인복이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서두르는 판단을 한 박자만 늦추고 올라오는 감정을 한 호흡만 참고 감추고 있던 진심을 한 마디만 꺼내면 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과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을 가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어긋남에서 비롯된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실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는 까닭. 68살 황도윤 씨는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에 3년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10분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읽기로 한 책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왔습니다. 밑줄 친 부분까지 메모해왔고 발표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모임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성실하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들어도 가까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몇 명이 근처 국밥집에 점심을 먹으러 가곤 했는데 황도윤 씨에게는 좀처럼 같이 가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 끝에서 일행이 국밥집 어디로 갈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도윤 씨가 다가가자 대화가 멈추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 점심 약속 있으세요? 없다고 하면 같이 가자고 할까봐 먼저 물어본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황도윤 씨는 네, 오늘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약속은 없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옆자리에 앉던 65살 문재선 씨는 한 번은 책을 다 못 읽어오기도 했고 발표 중에 말이 꼬여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성실함으로 따지면 황도윤 씨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재선 씨 곁에 모였습니다. 문재선 씨는 사람들의 말에 반응을 했습니다. 누가 발표를 하면 저도 읽으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하고 자기 감정을 섞었습니다. 누가 요즘 힘들다고 하면 밤에 카톡으로 오늘 괜찮으셨어요 한 줄을 보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반응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문재선 씨에게 마음이 편해진 것입니다. 성실은 신뢰를 만들어주지만 따뜻함은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신뢰만 있고 따뜻함이 없는 관계는 존경은 할 수 있어도
곁에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옆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편안한 사람 옆에 머무릅니다. 성실이 몸이라면 절제는 균형이고 진심은 온기입니다. 몸만 있고 온기가 없으면 사람은 옆에 있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이 뼈라면 진심은 살이다. 뼈만 있으면 서 있을 수는 있으나 사람을 안을 수는 없다. 황도윤 씨에게 필요한 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책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한마디가 3년치 성실보다 사람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성실한데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사는데 곁에 사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외로움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한 줌만 더 꺼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줌이 성실을 완성시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가 편해지는 사람의 비밀. 70살 고영달 씨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유난히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뭔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고영달 씨였습니다. 반년 정도 됐을 때 남편과 크게 다투고 운동을 나온 회원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데 집중이 안 됐고 경기가 끝나고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수고하셨어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고영달 씨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 고영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셔틀콕이 안 보이는 날인가 봅니다. 그 회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사실 오늘 남편이랑 좀 그랬어요. 고영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날이 있지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조언도 없었고 위로의 말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고영달 씨에게는 3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 예보가 있는 날에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3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니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동호회에서 의견 충돌이 생길 때 몇 명이 목소리를 높이면 고영달 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모두 말이 끝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두 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감정이 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는 절제가 아니라 듣는 절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원 중에 70살 생일을 맞은 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고영달 씨가 운동 끝나고 조용히 작은 케이크를 하나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손바닥만 한 것이었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지나치기가 그래서요. 그 회원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응가가 젖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축하 전화를 못 받았던 생일이었거든요. 비싼 선물도 아니었고 거창한 파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케이크 하나에 담긴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 닿은 것입니다. 고영달 씨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실, 절제, 진심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는 성실이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절제가 이 사람 앞에서는 안전하다는 편안함을 주고 작은 케이크 하나를 건네는 진심이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다는 따뜻함을 줍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느껴지는 사람 곁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곁에 머무는 이는 재주가 뛰어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고른 자다. 8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복을 기다리는 사람과 복이 되는 사람의 차이. 60살 신묘선 씨와 67살 곽순덕 씨는 같은 레지오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곁에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복이 없나 봐. 그런데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던 두 사람의 1년 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묘선 씨는 모임에 나올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는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모임 사람들이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묘선 씨의 한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도 신묘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진짜 복이 없어. 2달쯤 지나자 신묘선 씨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실적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고, 석 달쯤 되었을 때 카페에 가는 멤버에서 신묘선 씨가 빠지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묘선 씨는 몰랐습니다. 인복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나는 당신들로는 부족하다는 말처럼 들린다는 것을. 위로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내 마음은 소용이 없구나 하는 무력감이 쌓인다는 것을. 신묘선 씨는 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곽순덕 씨도 처음에는 신묘선 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서운했고 왜 나한테는 사람이 안 모이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곽순덕 씨는 그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있는 날 30분 일찍 나와서 강당 의자를 미리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곽순덕 씨는 계속했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종이컵을 세팅하고 정수기 물을 미리 받아 놓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먼저 온 회원이 곽순덕 씨가 의자를 닦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머, 이거 매번 순덕 씨가 하신 거예요? 곽순덕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일찍 와서 할 일이 없어서요. 그날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우리가 매번 깨끗한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다 순덕 씨였어요.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곽순덕 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로 연 것은 의자 정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모임 멤버 중 한 분의 남편이 큰 수술을 했습니다. 모임 단체 카톡방에 소식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쾌유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달았습니다. 곽순덕 씨는 카톡에 아무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아침 그분 집 앞에 미역국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곽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국만 놓고 갈게요. 따뜻할 때 드세요. 돌아서는 곽순덕 씨 뒷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한참을 현관에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신묘선 씨의 마음은 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외로운가? 나는 왜 인복이 없는가? 나에게 왜 좋은 사람이 안 오는가? 모든 질문의 끝이 나였습니다. 곽순덕 씨의 마음은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가 조금 더 편해질까? 질문의 끝이 상대였습니다. 이 방향의 차이가 1년 뒤 두 사람의 자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곽순덕 씨가 한 일을 따로따로 보면 작은 일입니다. 의자를 정리한 것, 종이컵을 세팅한 것,
미역국을 끓여간 것. 어느 것 하나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 안에 성실과 절제와 진심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의자를 정리한 것이 성실이었고, 카톡의 말 대신 직접 미역국을 들고 간 것이 절제였고, 국만 놓고 갈게요. 한마디에 담긴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세 가지가 곽순덕 씨의 하루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을 구하는 자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다. 복이 되는 자만이 복이 무엇인지 안다. 1년 뒤 곽순덕 씨의 전화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돌아보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인복은 운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칭찬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사람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곁에 신뢰가 쌓이고,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상대를 먼저 읽는 절제 안에 편안함이 자라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심 위에 비로소 인연이 앉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곁에 오래 남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미역국을 끓여 현관 앞에 놓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실하고 절제할 줄 알고 진심을 감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인복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알았으니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한 호흡 쉬는 것,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것을 한마디로 꺼내놓는 것, 이 작은 것 하나가 내일의 관계를 바꾸고 그 내일이 쌓여서 인복이 됩니다. 좋은 사람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복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이 되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 하나입니다. 그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줍니다. 인복을 키우고 싶은 분, 관계에서 지쳐있는 분, 나이 들수록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외로운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인복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산의 인생학교, 어른의 통찰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정약용의 지혜, 인간관계의 온도,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삶의 태도들,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장면이 어느 것이었나요? 칭찬이 습관이 되어 버린 박일화 씨의 이야기였나요? 말없이 발목을 감싸준 조남식 씨였나요? 카톡 대신 미역국을 들고 현관 앞에 선 곽순덕 씨였나요? 그 장면이 마음에 남는다면 그것이 지금 당신의 삶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래 연락이 끊겼던 분에게 전화 한 통, 오늘 힘들어 보이는 분 곁에 말없이 잠깐 앉아있기, 아무도 안 하는 일 하나를 조용히 해보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에서 인복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마음을 짓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당신 곁에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어른의 통찰, 다산의 인생학교였습니다.